네,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년에 4번 있는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었고요.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는 만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장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잠시 후에 요약을 쭉 해드릴 거고요. 먼저 나스닥을 살펴보면은 밤사이에 캐나다에 깜짝 금리 인상이 좀 있었죠. 원래는 금리 인상 확률이 낮았는데 어, 금리 인상을 갑자기 발표하면서 나스닥도 그때부터 꺾여가지고 하루 종일 흘렀고, 또 이어서 오늘 우리 장중 시간에 나스닥 선물도 현재 기준으로 0.4%대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쇼 포지션이 한 90%에 육박할 정도로 오랫동안 유지했잖아요. 그 수준으로. 그런데 한 이틀간, 하루 반 동안 급격하게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60%대까지 이제 진입을 했고요. 한 20%가 줄어든 거, 20% 이상이. 뭐 만기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청산하는 과정, 뭐 과격하게 물탔던 개인들도 청산하고, 아니면 조금 뭐 손실 축소해서 나오는 사람들,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의 쇼 포지션이 축소되고 있다. 계속 올라가던 힘이 약해지고 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 개인들의 숏이 다 50% 이하로 뒤집혀서 롱 비율이 높아지면 이제 하락 압박이 더 강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다음 주에 이제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마녀의 날 앞두고 우리가 상승 쪽으로 변동성을 계속 키워왔다면, 이번에는 또 가던 추세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나스닥 흔들림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또 따라 변동성을 줄지,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일정이 중간에 이제 내일 당장 중국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로 넘어가서 화요일 수요일 일정 CPI 발표 있고, 그다음에 대망의 금리 인상 일주가 있는 FOMC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클리 옵션 만기를 거쳐서 다음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미국은 이제 빅 이벤트 끝나고 하루 쉬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사이에 금리 인상이 되냐 마냐, 혹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 거고, 앞으로 뭐 이제 인하는 또 언제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또 관점들이 생기겠죠. 예,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장중에 아까 전에 동시효과가 결정될 시간에 우리 방송 시청 인원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만기날 아니더라도 저는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기날 아니더라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난히 만기날이 좀 많거든요. 예. 그리고 그만큼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예.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종 스코어 추정치로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원래 손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선물 끌어올리면서 마지막에 선물 쪽에서 미결제 분을 좀 남기고 결제로 들어가면서 3억 정도로 최종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많이 메꿔놨죠. 기존의 옵션에서도 340 콜옵션 매도량 많았잖아요. 그 부분도 이번에 오늘 떨어뜨리면서 커버를 많이 해주면서 큰 손실을, 그거 아마 수익 전환 됐을 겁니다. 장중에 제가 수익 전환 됐다고 포인트 카톡에 올려드렸죠. 떨어지면서 340 콜까지 살려내고 외국인들이 많이 개선을 시켜놓고 끝났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뭐 270억 개인들한테 상당히 크죠. 안녕하세요. 예, 라이브와 오픈 카톡방이랑 예. 차이점은 뭔가요? 개인들이 잠시 후에 있다 말씀드릴게요. 개인들이 270억 정도 저기 손실을 봤는데, 와, 사실 270억 굉장히 큽니다만 옆에 이 투신과 보험을 보아하니 저걸 비교하면 또 선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원래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오늘 그래도 조금 만회가 되면서 손실폭을 그래도 많이 키우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옵션에서도 342.5 키포인트, 오늘 동전 세우기 했던 342.5 콜옵션에서 대량 베팅한 개인들을 살려주면서 손실을 또 축소됐던 것도 있고요. 그래도 270억 손실을 봤다. 예, 이번 6월물에 대해서 선물 옵션.
누적이에요, 누적. 예, 누적 주정치.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얼마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금융투자가 바닥에서 선물을 사들고 외국인들이 그걸 끌어올려줘서 선물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 있었죠. 금융투자가 이 부분에서 사가지고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주니까 반대 베팅했던 투신에 비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었습니다. 투신은 반대로 금융투자의 반대 베팅으로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면서 계속 손해를 많이 본 케이스가 되고요. 보험도 생각보다 많이 이번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만기 당일에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요. 이게 지금 341, 340을 향해 가고 있던 거잖아요. 코스피 200과 이제 베이시스 차이 0 정도에 수렴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선물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개인들이 342.5 콜옵션에 대량 베팅을 합니다. 약 25,000 계약을 넘어서는 대량 베팅을 물타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342.5를 줄 확률이 없었습니다. 342.5를 줄 확률이지만 아예 끌어올릴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리고 한 2-3주간에 주간 단위로 말씀드렸던 마감 유튜브 영상이나 카톡방이나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거, 이번에는 선물이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이 모두 상방이고 옵션이 그걸 완급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선물의 힘이 실리는 경우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요. 그래서 선물의 힘이 계속 강해지는 경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정으로 간다. 그리고 엊그제와 어제 이틀간 개인들이 평소에 보이지 않는 옵션 양매도를 냈죠. 평소에 만기 근처에는 개인들은 프리가 싸진 옵션 매수를 주로 하면서 대박을 노립니다. 값이 싼 걸 공략하면서. 근데 완전히 반대로, 외국인과 반대로 베팅했어요. 즉 여기서 마지막에 다 와가지고 막판 이틀 동안 변동성 주자 쪽으로 개인들 취약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변동성 주는 쪽으로. 특히나 하방 변동성에 취약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옵션 양매도는 변동성이 생기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쵸? 아시다시피 옵션 매도는 복권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낮아야지 유리하겠죠. 그래서 복권이 누군가 당첨되면 그 발행한 쪽은 계속 복권 당첨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취약하게 됩니다. 어떤 쪽으로도 가지 않는 게 유리해요. 근데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바라는 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변화가 막판에 이틀 동안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변화는 어제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속으로 밀리겠다라는 의견을 관점으로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밀렸는데 문제는 여기 340에 다 와서죠. 340에 다 와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밀어내는 확률이 좀 더 높았어요. 어떤 경우에요? 가지고 있는 상방 선물을 어제처럼 롤오버를 많이 해주는 경우, 6월물이 상방 베팅을 해놓은 6월물이 막판에 결제하기가 좀 아쉬워, 9월까지 더 많이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굳이 이번에 오늘 만기 결제를 해서 끝내지 않고 2월 시키면 되거든요. 로또에서 당첨금 2월 되듯 2월 시키면 되거든요. 그 롤오버라고 하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막판에 갑자기 점심시간 이후에 들어와서 롤오버가 거의 잠잠해졌습니다. 미결제를 한 12만 계약 정도 남기고 멈췄어요. 12만 계약 남기고 더 이상 9월로 넘어가지 않고 결제 싸움으로 갑니다. 이상하죠? 결제 싸움으로 가면서 선물이 힘이 작동하네요. 끌어올고 올라옵니다. 옵션은 방어, 선물은 공격,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 오늘 파생반에 굉장히 길게 오늘 하루 종일 내마녀의 날 포인트들을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오늘, 그쵸? 이게 오늘 글들이에요. 6월 8일 하루 글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6월 8일 하루의 글이에요. 오늘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된 게 제가 올려드린 글이죠. 오늘 하루의 글 양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죠. 내마뉴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할 때마다 올려드렸어요. 그쵸? 이렇게 물론 공개방에는 이 중에서 핵심 이 중에서 조금 이제 선별해가지고 올려드린 거고요. 예, 진짜 필요한 내용들, 디테일한 것들은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올려드린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에 변하는 내용들, 이때도 변하는 내용들, 확률이 높았다가 낮은 쪽으로 진행되는 내용과 사유들, 이런 것들을 언급드렸어요. 선물이 결제를 향해 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러면 막판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총 6월물 거래량 12만 정도 나왔죠. 반올림에서 9월물 거래량으로 11만, 그 다음에 순수 롤오버, 스프레드를 활용한 순수 롤오버가 11만 계약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롤오버가 훨씬 더 많았죠. 6월물 거래보다. 그리고 미결제 확정이 11만 정도였어요. 종가까지 게임으로, 만기 게임으로 간 거. 중간에 청산하지 않고 2월하지도 않고 거의 다 11만 비슷하게 왔네요. 특이하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상승 반전이 막판에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만 보면은 하락 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인들이 342 콜옵션에 342.5 콜옵션에 잔뜩 베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락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근데 선물이 힘이 작동하면서 342 콜옵션 개인들이 많이 산 부분을 손실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간 사람들, 종가까지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난 모르겠다, 한번 없어질 거면 없어지고 맘대로 해라, 니네들 맘대로 해라 라고 했던 개인들 콜옵션 342.5, 즉 이거죠. 얘를 거의 다 죽여가지고 요거예요. 이거 342.5 0.04 거의 휴지까지 만들었다가 살려줍니다. 개인들의 평단가까지 살려줬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일이에요. 뭐 안 살려줍니다. 웬만한 만기일은 개인들이 이렇게 물타기 했잖아요. 그냥 0으로 0.01로 죽이고 0으로 만들어서 휴지 끝내서 먼지로 날려버립니다. 이거는 네마뉴의 날의 특수, 변동성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 네마뉴의 날 특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생긴 거예요. 보통은 만기 날에 개인들 많이 사면 그냥 죽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베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 버리는 베팅을 해야 돼요. 근데 혹시 네마뉴의 날에 뭐가 줄지 않을까라고 한 사람들만 살린 거예요. 그래서 날릴 각오를 해야지 먹는 그런 게임이 되었습니다. 만기 마지막 종가도 마찬가지. 종가도 결국에는 342.5 동전 세우기로 갔는데 이거죠. 340 여기 342.74로 코스피 200이 끝나면서 종가 0.27이었던 342.5가 0.24로 거의 그래도 살려주는 움직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정도. 그 다음에 342.5 풋옵션은 이제 100% 손실로 마감. 이렇게 결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었죠. 막판에 이거 라이브 방송으로 보신 분들,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시 20분을 한 10초 정도 남기고 30초 정도 남기고부터 345 콜옵션, 아예 생각지도 못한 콜옵션, 다 죽은 콜옵션 했다가 갑자기 금융투자가 25,000 계약 정도, 2만 계약 이상을 땡겨 넣습니다. 이거 합치면 7,500만원 정도거든요. 만약에 막판에 코스피 200이 여기 코스피 200이요 마지막에 345까지 가끔가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내만 연날에 빵 끌어올렸어요. 종가에 345.5 정도로 끌어올렸다 봐요. 340 그래 한 346으로 끌어올렸다고 볼게요.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종가에. 그러면 1.0으로 결제되면 0.01에서 100배가 나오겠죠? 100배? 그 이상이면은 뭐 150배, 200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345 콜 베팅을 한 7,500만원 정도, 7,000만원 이상 베팅했는데 이걸 해석하기로는 한 100억 벌어보려고 75억에서 100억 이상 벌어보려고 7,500만원 정도 베팅했다가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베팅만 하나요?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노력해요? 금융투자 바로 동시호가 들어오자마자 삼성전자의 호가 저항이 없을 때 삼성전자를 72,000원대까지 끌어올립니다. 아마 동시호가 삼성전자 보신 분들은 바로 오늘 확인하셨을 거예요. 동시호가 시작 걸자마자 한 72,000원 넘어서 호가 끌어올리죠. 금융투자가. 왜요? 345 콜베팅을 했으니까. 일단 한번 잭팟 한번 걸리고, 아니면 버리고 하는 베팅이니까요. 아니면 버릴 베팅을 7,500만원 정도 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항이 적은
삼성전자를 그렇게 동시 효과를 끌어올리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죠. 거의 반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저항이 없는 초반에 3시 20분에 시도를 한번 해줍니다. 예. 근데 실패했죠 결국엔. 예, 그렇게 해서 마감을 이렇게 끝났다. 이런 식으로 오늘 내마녀의 날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장중에 제가 혹시 뭐 그 장중 방송했던 부분을 뭐 잘라가지고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요약은 지금 마감 방송에서 다 한 거니까 이걸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뭐 만기가 끝났다고 해서 뭐 큰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변동성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변동성이 끝난 것은 아니고 특히나 뭐 그리고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엄청 큰 것도 아니에요. 변동성이 어떻게 생길지 굉장히 불투명하고 내마녀가 심술 부리는 것처럼 뭐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옵션에 프리 세타 값이 죽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다라는 거, 움직임을 준다라는 거지 사실상 더 큰 변화는 이전에 다 만들어집니다. 변동성은. 그래서 만기가 지나고도 미국 내마녀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남은 일정들 말씀 많이 드렸고 아까 전에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파생반에서 공식 배팅은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확률이 저는 동전 세우기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종가 배팅 말씀 안 드렸고요. 그냥 뭐 참조 어떤 확률이 있는지 이렇게 참조 삼아 이렇게 올려드렸고 확률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지 않으면 배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함부로 공격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런 게임에 만긴 날에 특히나 함부로 접근을 하면 날리기 쉽습니다. 금방.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마칠까요? 오늘 좀 길어졌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공부하실 분들 010-8719-2757 문자나 카톡 주시면 되고요. 구독하시고 구독 닉네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댓글 주소에 있는 오픈 카톡으로 주시면 더 빨리 안내받을 수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